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시장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3% 하락을 했고, 다우는 일단 0.7%, 그다음 나스닥 100이 1.73%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미드캡이 0.65%, 스몰캡이 1.43, 마이크로캡이 1.23으로서 한 주 동안 거의 다 일단 좀 하락이 있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산타랠리가 조금은 없어져 있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지금 이제 2.84% 상승했고, 그다음 유틸리티가 0.7%, 그다음 인더스트리얼이 한 0.14%로 좀 상승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본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일단 자금이 좀 많이 올리지 않았는가, 즉 다우 쪽으로 조금 자금이 모였고, 그다음 나머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락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하락했던 이유는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이라든지 베이징 머티리얼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일단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안 좋았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종목별로 본다면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0.03% 정도 많이 올라갔다. 자, 반면에 일단 테슬라 이런 것들은 9.75%로 한 10%가 좀 하락이 됐죠.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MD도 한 3.92%, 인텔이 한 1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일단 뭐 세마이컨덕터라든지 반도체 장비 있죠.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안 좋았던 것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쪽에서 좀 소프트웨어 쪽 있죠. 자, 그런 데가 상당히 좋지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딥시크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논문 같은 것들이 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락세를 또 많이 지금 이제 연출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단 파이낸셜 분야가 조금 많이 올랐던데 다른 여러 가지 차익 매물로서 좀 하락이 됐고, 대신에 일단 에너지가 좀 많이 상승했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다음 산업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상승했죠. 산업재 중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에어로스페이스, 방어 쪽 이쪽이 또 상승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아무래도 시장이 한 주 동안 겪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지금 이제 가치하고 성장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치가 한 0.68% 하락을 했고, 성장이 한 1.28%로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두 개 다 하락이 있었는데 좀 성장주가 좀 하락이 좀 깊었다. 그것이 한 주 동안 나타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드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자체를 본다면 요건 한 0.29% 정도 하락을 했다, 한 주 동안에. 반면에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좋았죠. 2.39%,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0.72% 정도 상승했다. 그 다음에 디벨 마켓도 0.62% 상승됐다. 전반적으로만 나쁘진 않았는데 미국이 조금 나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보시기에는 브라질도 한 1.48% 상승, 프랑스 지금 이제 0.29, 그다음 UK도 0.5, 그다음 젊은이가 좀 하락이 있었고, 미국이 좀 하락이 더 많았죠. 일본 같은 경우 차이나는 좀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양이 됐던 것이 한 주 동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TLT 같은 거 20년물 있죠. 이런 것들 여전히 일단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0.81%. 그러니까 장기채는 계속해서 일단 좋은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장기채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4.43% 마이너스, 그다음 실버 역시도 7.55% 하락, 플래티늄 역시도 11.65% 정도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거의 다가 하락이 됐고, 이제 오일 가스만 일단 0.66% 정도 상승됐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골드, 실버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죠. 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0.52% 상승했고, 달러가 상승하니까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 그다음에 이제 yen 자체가 거의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달러 지수는 조금은 한 주 동안 강한 그런 달러를 보여줬다. 달러가 막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않고 있고, 뭐 97, 98, 거기서 100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추세는 올라가고 있죠. 20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힘이 붙이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런 것이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고점이 한 3번 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일단은 상대적인 강도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힘이 조금은 부딪히고 있다 해서 기울기가 같은 것들이 저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기울기가 좀 꺾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은 없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양이다. 즉, 뭐 트리거가 있어서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눕고 있다는 겁니다. 옆으로 긴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재 S&P 500의 지수가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CES라든지 젠슨 왕이 말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1월 말 정도 되면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때 한 번 더 일단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이러한 소강 상태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의 상승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지부진하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또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6,700대 있죠. 자, 그건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7,000대에서 6,700대, 요 라인들을 갖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실적 발표라든지 특별한 트리거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조금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20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고 있죠. 물론 약간씩 이게 주봉이니까 눌림도 있겠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데는 우리가 주식을 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털 때는 이럴 때 있죠.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쌍봉을 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저점을 이렇게 깰 때 있죠. 이럴 때가 일단은 지금 좀 매도할 때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럴 때 저점을 깰 때 그것도 반등이 바로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럴 때 일단은 좀 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터는 거지. 자,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때는 우리가 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의 하락세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가고 있을 때는 주식을 갖다 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요 옆에 있는 거 이쪽에 나스닥 100이다. 나스닥 1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우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이거는 20주선입니다. 20주. 이게 주봉이니까. 근데 이게 나스닥 100은 여기서 20주선에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여기는 떠 있는 상태 있죠.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가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서서 보셨듯이 산업재다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지금 유틸리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일단 어느 정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주춤거리고 반도체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 모습은 다우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00주선을 갖다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4%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해 보이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4.5라든지 그런 것들을 돌파하는지 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찰해 보고 자, 30년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5%를 갖다가 또 돌파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된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는 금리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군가는 사주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피어앤그리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4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중립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립에서 약간 일단 두려움으로 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뭐 주식을 할 때 뭐 요럴 때가 일단 주식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로서 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단 하이힐드 스프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2025년도 마지막 기준에서 2.8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낮게 있을 때는 시장이 잘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 있죠. 10년물 금리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한 4% 정도 예측이 되고 있지만 4.13%. 근데 이런 정크 있죠. 정크 이런 건 정크 회사죠. 그 정크 회사에 지금 이제 반드 자체가 만약에 지금 이제 6% 정도 받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스프레드가 한 2%죠. 6에서 4 빼니까 2%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 만약에 부도 위험이 많다. 그렇게 하면 금리를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럼 뭐 10%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차가 4에서 10%면 6%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많을 때, 자, 스프레드가 이렇게 높을 때, 자, 이럴 때가 부도가 난다는 거지. 아무래도 일단 지금 이제 정크본트에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서, 자, 그리고 즉 말해서 정크본트에 갖다가 지금 채권을 갖다가 이자를 많이 줘야만이 돈을 빌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당히 낮을 때, 2%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4%인데 6%니까 2%밖에 안 되죠.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돈을 벌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시장이 망가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꺾인다. 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마두로를 갖다 체포하면서 석유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겠고 다른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면 석유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는 재기 후에 한 4%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하락은 국채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더 완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미군 작전 기간 동안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유일한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자, 그곳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뭐 한 1%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이번 거래로 인해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야드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의 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3% 정도로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예측에는 일리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연평균 3% 정도로 매우 낮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그 이유는 S&P 500의 P 레이쇼가 21.8로서 역사적으로 높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또 10년 안에 또 다른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S&P 500에 있어서. 자, 과거의 경기 침체는 항상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 배수를 급락시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장은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5개월 만에 2020년도 9월 1일 당시에 선행 PE 레이쇼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당시에는 PE가 23.2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2배, 즉 말해서 94%나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결과다. PE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달린다. 자,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PE가 높아도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 관한 건데 상당히 일단 어느 정도의 구축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오픈 AI가 있고, 자,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메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 다음 아마존이 있고 구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개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사이트당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1기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샘 알트만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메타 역시도 400만 평방피트의 규모를 늘리면서 뉴올리언스보다도 더 많은 전력의 소비라든지 면적은 맨하튼 남부하고 맞먹게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십만 개 엔비디아 칩이 2020년 초에 가동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마존 역시도 지금 1200에어케 부지에 11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을 갖다 가지고 있다. 자, 구글 역시도 웨스트 멤피스 인근에서 1100에어케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대의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기업들이 2025년도에 4,43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26년도에는 6,020억 달러, 전년 대비 3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된 부채는 1,210억 달러로서 5년 평균 4배에 달하고 있다. 자,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석유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진정한 병목 현상은 자금이 아니라 활성화된 부동산과 전력망 용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초창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뉴얼라이즈하게 지금 캐피탈 익스펜디처 있죠. 자본 지출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했을 때 메타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00빌리언 가까이 되고 있다. 그다음 오라클, 자 그다음 구글, 마소, 아마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늘어나면 늘어나지 지금 이제 줄어들진 않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지금 캐시 크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많은 돈을 갖다 쓰니까 캐시 번이 되고 있죠. 캐시가 일단 계속 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관련된 비용이 많이 급증되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2030년도 돼야만이 프리캐시 프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캐시번으로 캐시를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지금 2010년도인데 2017년도 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AI 클라우드의 생산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봤을 때, 자, 마소 역시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라클 역시도 상승, 그 다음 코리버, 그 다음 알파벳, 아마존, 네비우스까지도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클라우드의 생산에너지 서비스는 매출을 갖다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소비자애가 얼마나 일단 시장 자체가 큰지 크게 일단 성장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특별히 AI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일단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클리, 어먼슬리 사용하는 사람 한 12억 명, 그 다음 데일리 유저들이 한 6억 명, 그 두 개 합해서 한 18억 명 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사용했으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AI를 스펜드하는 컨슈머들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래서 81%는 뭐 제너럴하게 어시스턴스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페셜리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람 한 19%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121밀리언 정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프리하고 지금 이제 페이드 가운데 있죠. 누가 일단 무료로 아니면 유료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 97%, 그 다음에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3% 정도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만이 아무래도 일단 좀 이제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저변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AI 경쟁도 상당히 일단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트래픽 쉐어를 본다면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오픈 AI가 거의 한 80% 점유를 했던 것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시기는 뭐 70% 이하로 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다음 제미나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뭐 딥시크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론 2파전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미나이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은 트래픽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가의 베테랑들은 미국이 실업률 급증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즉 말해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또 될 수 있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경제를 갖다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멜렌지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로젠버그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로젠버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가 약화된다. 자, 그로 인해서 연준은 극적인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용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 이게 이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가장 놀라운 사실은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좀 더 심각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실업률이 연말까지 6%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4%에서 연초에 지금 이제 11월 달에 4.6%까지 상승을 했다. 실업률이 곧 5%를 넘어설 것이며 연말에는 6%까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경제 데이터에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된 노동시장 보고서를 보면은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해고율 자체가 1.2%로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여전히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었고 향후 상승 추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고 추세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채용 이런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no hire, no fire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hire도 없고 지금 이제 fire도 별로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해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차이 지수가 포함되고 있는데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소비자,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보는 소비자 간의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에 5.9까지 떨어졌는데 자,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많다.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지난 7월에 통과되면서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공화당의 세제개혁안 이런 것들에 포함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표들이 반전은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법안의 일환으로서 미국민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세금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세청의 환급금이 미래의 자금을 빌려오는 일시적인 소비 증가에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인근 상승률의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잠깐 반짝하고 말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로젠버그의 견해는 월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2010년도 연준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가 어디로 갈지는 정치가 결정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케빈 하셋이 케빈 옷이 누가 되더라도 중요치가 않다. 데이터가 연준의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두 차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자, 그 이유는 고용이 완전히 지금 이제 붕괴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준 관계자들은 올해 금리를 갖다 인하 자체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예측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 로젠버그 같은 경우 노동시장이 붕괴가 온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말까지 금리를 125bp, 즉 말해서 2.25%까지 낮춰야 된다. 자, 물론 케빈 하스 이런 사람들도 2%까지 낮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낮출 때 속도가 빨라질 때 이럴 때는 주가에 또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낮아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속도가 빨라질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시장이 발작이 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가 증가했다면은 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고용 감소의 영향이 퇴직 시에도 급여를 받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퇴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업수당을 청구한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훨씬 더 많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3분기에 4.3%라든 높은 GDP 성장률은 어떻게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정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이유인데, 자, 아무래도 이 수치를 갖다가 완전히 조작된 수치다. 자,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대신에 로젠버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5년 동안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점을 지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일단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금리가 일단 인상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쪽에 일단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더 원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해서 자, 그렇게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계속 상승 중에 있죠. 그 다음에 200주선 위에 있다.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에 일단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죠.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돌파하면서 그 다음 올라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가고 있다. 물론 상승의 추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털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주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삭스 지수 역시도 이제 20주선이죠.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20주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물론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는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내려오는 모양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뭐 400대를 갖다 완전히 깨고 내려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저거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일단 과매도돼 있는 상태 있죠. 이런 것들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이제 2라든지 3 정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약간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 해서 바로 반등보다는 약간 일단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실적 발표 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조금은 지금은 이런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죠. 뭐 330불대. 그 다음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300불대에서 330불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털 필요 없고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2월 3일 날에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 때 주가는 한 번 더 반등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일단 지금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또 고점 쌍봉을 치면서 좀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이 라인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마소다. 마소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차트상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라인대가 지켜내는지가 가장 관건인데, 뭐 조금 더 내려온다면 450불대, 460불대까지 되겠죠. 그래서 직전 저점에 있던 460불대 강하게 깬다면은 조금 더 하락세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소는 지금 이제 하락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상승으로 돌아가려면 확실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현재로는 마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딥시커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소가 될지 시장에서 더 관망의 자세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상승의 추세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주선을 또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고 이런 것도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죠. 자, 그 다음 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일봉에서도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갭으로 내려왔던 라인대 680불대 요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한 쌍봉 정도 되면서 헤드앤숄더로 볼 수도 있겠죠.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640불대 그걸 깬다면 우리가 조금씩 일단은 현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저점 분할 매수에 들어갈 때고 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들고 가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차트상에서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10불대에서 260불대 길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가 반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월 29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장세가 좀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은 걸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선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박스권이 계속해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 역시도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거의다가 1월 말까지 아니면 이때까지는 기술주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약간의 좀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누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쌍봉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좀 시간은 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의 조정,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막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빠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익이 일단은 생성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P 레이쇼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요거는 계속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서 올라가 있죠. 근데 얘도 달려야 되는데 얘가 달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타임이 있어야만 얘들이 이익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얘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이걸 갖다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그 시간을 맞춰서 조금은 지금 이제 하락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기간 타이밍이 조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 200불대, 자, 그 라인 때 있죠. 그 라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라인 때 직전 저점 라인 때 그 150불대 정도 되겠죠. 길게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라인 때 박스권은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